아주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몰빵이라는 이론이에요. 몰빵해야 된다. 문재인에게 몰빵하는, 문재인을 도와서 문재인을 성공시키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몰빵하라고 하는 게 다스베이다의 2020년, 그 다음에 요 앞에 있었던 그 사건, 요거, 19년 12월 27일 아니에요? 근데, 20년 3월 13일 날, 김어준은 그 유명한 몰빵론을 설파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간단합니다. 요거는 뭐 1분도 안 되는 53초짜리니까요. 한번 봅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연합비례 소위 플랫폼 정당에 범진보 진영이 몰빵을 해야 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제 결론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의당까지 참여해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사상 최초로 다 함께 하나의 정당에 몰빵하는 겁니다. 이러면 50%까지도 나와요. 그게 베스트예요. 선거 전략은 단순해야 돼요. 단 하나의 구호로, 단 하나의 번호로, 단 하나의 사표도 없이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단 하나의 구호로, 단 하나의 번호에 하나의 사표도 없이 몰빵해야 한다. 이게 제가 몇 달 연구한 끝에 결론입니다. 네, 이 몰빵론은 아주 유명한 2020년 3월 13일서부터 시작된 몰빵론인데 여러 달 동안 자기가 다 고민을 해 보니까 결국은 몰빵론이 최선이다. 몰빵론만이 나라를 구원한다. 이런 이론이죠. 이거는 거의 신천지 이론에 해당됩니다. 이게 천공 수준이야, 이게. 몰빵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냉철함을 상실합니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냉철함을 상실하면 어떤 한 곳에 몰입해서, 이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냉철함을 상실해서 특정한 것에 몰입합니다. 그 몰입의 정도가 너무 강해서 아직도 그 몰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문재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이후 김어준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냉철함이 사라지고 조직론적 사고가 빵점이 됩니다. 조직론적 사고는 어떤 거라고? 역사적 지평과 시대적 지평이 융합하여 나타나는 사고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력이죠. 이것을 전략적 사고력이라고도 하고, 조직론에서는 조직론적 사고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고인데 이 냉철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그 좌우가 뭐냐? 첫 번째는 근대화의 공식, 다시 말하면 분권화, 개인화, 합리화되어 가는 것이 근대화의 기본 공식이거든요. 여기에 어긋난 낙후된 정신세계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거의 방사능을 우리 사회에 퍼뜨린 거죠. 근대화의 공식은 뭐냐? 분화시키더군. 뭉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뭉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김어준 빠들이 또 있잖아. 김어준 빠들이 다 뭉쳤어. 그래서 민주당에 다 뭉친 거지. 그래서 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민주 진영을 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개인화하고 합리화 조치를 취하는 근대화의 정신으로 나가지 않은 게 옛날 중세시대처럼 다 모여. 패스트가 퍼지고 있는데 뭐야? 다 모여서 기도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흩어져 써야 되는데 뭉치라 그랬거든. 몰빵하라 그런 거야. 그 이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론이. 김어준에게 이론이 없어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이 비극을 이루는 거야. 무식이 자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한 승리인지 알 수 없는 단순한 선거 승리만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시켰어요. 난 다른 정당에도 투표하고 싶었거든. 예를 들면
녹색당에, 민중당에, 뭐 열린민주당이 있었잖아. 열린민주당에 나는 투표하고 싶었는데 그 비례대표를 더불어시민당에 몰빵하라고 그렇게 극악스럽게 한 것은 그거에 대한 아주 깊은 몰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한 대 뭉치면 죽어요. 다 흩어져야 됩니다. 분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몰빵해야 되느냐 하면 승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왜 승리해야 되지? 그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좋다. 근데 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목적을 정했어야 되거든.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왜 승리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승리해야 되냐. 맹목적으로 승리만 하면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문재인 지지율에 사활을 건 정당으로 추락했어요. 이 역사적 과오예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예요. 이게 혁명정부죠. 이게. 문재인은 혁명정부거든요. 그런데 혁명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180석으로 몰빵으로 다 가져갔는데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헌법 개정 말고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다고 계속 지켜올립니다. 그 문재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성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몰빵론의 후과가 얼마나 심대한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것에 의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도 안 합니다. 사법개혁도 안 해서 적골이 됩니다. 노동개혁 안 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교육개혁 안 합니다. 재벌개혁 안 합니다. 어떤 개혁 조치도 안 합니다. 교육개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김어준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그래서 김어준이 한 말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성경 말씀, 천공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김어준한테는 감히 김어준을 깐다는 거는, 김어준이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냥 그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 지경이 됐다. 이것은 몰빵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각자의 자기 취향대로 민주진영이 각각 투표하라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개혁하기 위해서 물철주야 노력했을 겁니다. 거의 과반수를 채웠겠죠. 180석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민주진영의 정당들이 다 합쳐서 180석이 넘는 그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다른 소수 개혁진영 정당과 연합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김어준의 몰빵론이 가져온 후과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민의 기대를 배신한 문재인과 이낙연의 무능함과 잘못됨에 대해 비판이 전무하고 오히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허황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패배한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문재인 띄우기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패배하고, 민주당이 패배하고,
5월 9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는 그 기간에도 문재인을 띄웠어요. 이 몰빵론의 역사적 과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몰빵하고 난이니까 그 몰빵 당한 누굽니까? 민주당, 이낙연, 이런 애들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몰빵을 시켜서 180도를 만들어 놨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비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않았죠. 줄리팡님, 네.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은 마지막 날까지 자기 지지율을 신경 썼어요. 그래서 40%, 45%에 만족하고 성공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엄청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아니면 알고도 그랬다면 미친놈이에요.